안녕하세요. 시흥농업고등학교 생명과학 2 강의를 맡은 김민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두 번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투부터 할게요. 우리 학습지는 16페이지고 교과서는 47페이지입니다. 자, 3투의 원리. 자, 이렇게 이 가운데에 반투막성 막으로 막혀 있는 이걸 U자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설탕 용액이 있고 이쪽에는 증류수를 넣어놨어요. 자, 높이를 똑같이 맞춰준 겁니다. 자, 여기는 설탕과 물이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는 증류수, 오직 순수한 H2O, 물만 들어있는 거죠. 자, 그때 높이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보면 설탕이 여기가 많죠. 여기만 있으니까. 자, 그러면 높이는 똑같은데 여기 설탕이 많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물은 어디에 많아요? 물은 여기에 많은 거죠. 맞죠? 자, 우리 항상 자연 상태는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또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흘러가는 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물의 입장에서 물이 여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중요한 점 한 가지. 반투과성 막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반투과성 막을 확대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반만 통과할 수 있다. 그런 성질을 가진 막을 반투과성 막이라고 한다. 자, 왜 반만 통과시키냐? 자, 일부만 통과시키냐? 입자의 크기 때문이죠. 설탕 분자는 크지만 물 분자는 작아요. 그리고 반투과성 막의 이 틈새는요, 설탕 분자가 통과하기에는 좁고요, 물 분자는요, 왔다 갔다 가능한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자, 양쪽의 농도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설탕이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물이 움직여서 농도를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맞죠? 다시 와서, 그러면 물이 이동을 해서 농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물이 이쪽에 많고 이쪽에 적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합니까? 그렇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물이 이동함으로 해서 높이 차가 발생을 하는 거고, 당연히 농도가 같은 순간이 오지는 못해요. 그쵸? 농도가 같지 못하죠. 그치만 언제 멈춥니까? 이동을 하다가 여기 이제 높이가 생기죠? 그러면 이 높이 차만큼도 누르는 압력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물이 이동할 때 이 반투과성 막에 작용하는 압력, 그러니까 힘, 그걸 바로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삼투압의 크기는 이 높이만큼의 용액이 누르는 압력과 같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 반투과성망은 설명했고요. 용매인 물 분자는 통과하지만 용질 분자인 설탕은 통과하지 못한다. 이 실험에서. 자, 그래서 3투는 저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 용매 뭔지 알죠? 여기서는 물입니다.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하는 거죠. 녹는 물질은 용질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용매가 지금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했다. 맞죠? 자, 3투가 물의 확산이라고도 합니다. 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산, 물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확산이죠. 물의 확산을 3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투막 적어주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3투압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투과성막이 등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세포막이 반투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우리 세포막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선택적인 투과성이 있다. 어떤 거는 통과시키지만 어떤 거는 통과시키지 못한다. 그게 바로 반투과성이죠. 반투과성. 자, 그래서 반투과성 막으로 실험을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단 중요한 게 있는데, 자,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했죠.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물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자, 자연 상태는요, 항상 양방향으로 이동하지만 어느 쪽이 더 우세하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물도 있습니다. 물 분자의 운동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즉 순 이동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이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항상 양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물이 없다 하면 틀린 거예요. 자,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삼투현상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동물세포는 이제 대표적인 이 적혈구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저장액은 주변의 용액 상태가 저농도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보다? 이 세포보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가 밖이 저농도예요. 되겠죠? 그럼 안쪽에 고예요. 저에서 고로 들어가니까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화살표 여기가 더 두껍게 그린 거는 이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순 이동만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요. 자, 들어오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됩니까? 부풀죠. 자, 부풀다 계속 부풀면 어떻게 되냐면 터집니다. 터지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이거를 용혈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용혈현상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등장액은요, 이 세포 내부와 외부의 농도가 같은 상태. 자, 이렇게 같으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기 때문에 크기상 변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고장액은요, 자, 저에서 고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쭈그러듭니다. 쭈글쭈글해져요. 자, 식물세포를 한번 볼게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 세포벽의 유무죠. 자, 세포벽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웬만하면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세포벽의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자, 세포의 크기라는 건요, 보통 일반적으로 세포벽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세포막까지의 그 범위를 세포의 크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등장액부터 볼까요? 변함이 없죠? 크기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액에 딱 넣었어요. 그러면 저해석으로 물이 막 들어옵니다. 자, 그 대부분의 물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액포로 들어가는 거죠. 액포가 물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액포가 굉장히 커지고요. 자, 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포가 당연히 빵빵해지죠. 근데 적혈구처럼 터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단단한 세포벽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요, 그냥 부푼 상태로 멈춰요. 그리고 한없이 부풀 수가 없고 일정한 크기에서 이제 멈춥니다. 자, 부푸는 걸 팽윤이라고 하고요. 계속 부풀다가 더 이상 이 팽윤 상태가 멈추는 상태를 최대 팽윤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팽윤은 부푸는 상태다. 자, 반대로 고장액에 넣으면 저에서 고로 물이 빠져나가죠.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세포막입니다. 원래 등장액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과 세포막이 이렇게 딱, 물론 완벽하게 밀착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피부와 옷처럼 생각하면 돼요. 옷을 입으면 피부랑 이 옷 사이에 그래도 약간의 틈이 있겠죠.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고장액은요, 이제 쭈그러들기 때문에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가 되는 거죠. 세포막은 쭈그러들지만 세포벽은 그대로 있으니까. 맞죠? 자, 이 상태를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형질이라는 건요, 이 세포라고 보면 돼요. 생명활동이 나타나는 부분, 세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뭐 원형질 왼쪽 메모에 뜻 써 있으니까 생명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분, 그냥 세포 내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마찬가지 액포 모습을 보니까 액포에 있는 물이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액포가 크기가 굉장히 작죠. 자,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래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차이점은 바로 이 세포벽의 유무 때문에 발생을 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팽윤 그리고 원형질 분리 이런 용어들. 자, 등장액에서는 한계 원형질 분리라고 해서 이때가 딱 이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날랑 말랑할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한계 원형질 분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거기 이제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동물세포의 삼투 현상은 뭡니까? 용혈 현상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죠. 자, 식물세포의 삼투 현상 첫 번째, 식물세포를 고장액에 넣습니다. 고장액 뭐가 일어나요? 원형질 분리. 그 다음에 이제 원형질 복기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상태는요, 식물이 어떤 상태냐면은, 자, 고장액이에요. 바깥에 물이 별로 없는 상태. 그러니까 농도가 바깥이 높죠. 그러니까 식물 어떻게 돼요? 시들어요. 자, 시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형질 분리 상태. 그러다가 물을 줍니다. 물을 주면은 다시 바깥이 이제 저농도가 되면서 물이 들어오죠?
그러면 다시 얘가 이제 달라붙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질 복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물을 먹으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빵빵해져요. 그러니까 이 세포병 그대로 있는데 아까 어제 옷과 비유를 하자면 살이 쪄서 타이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막 밉니다. 바깥으로 막 미는 힘이 있죠. 누가 누굴 밀어요? 세포막이 세포벽을 밀죠. 그 힘을 가지고 팽압이라고 합니다. 팽한 어떤 압력,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팽압은 세포막이 벽을 미는 힘이다. 자, 세 번째 팽압. 그 다음에 커지는 현상은 4번에 이제 팽윤이라고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자, 됐고, 왼쪽 편에 삼투압이라는 거 있죠. 삼투압. 그걸 잠깐 볼게요. 뭐 지금은 화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확한 식은 중요하지 않지만, 자, 선생님이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생명과 원이건 투건 간에 삼투압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냥 농도라고 해석을 하면은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자, 왜냐면 자, 보세요. 삼투압 P는 CRT인데 C는 몰농도. 맞죠? 농도예요, 농도. 그 다음에 R은 기체상수, T는 절대 온도인데 R과 T는 여기서 거의 변하지 않는 값이거든요. 그러면 삼투압은 뭐에 의존한다? 농도에 의존한다. 그래서 삼투압이다 하면 농도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과 원에서 ADH, 그죠? 우리 혈중 삼투압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삼투압 농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풀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농도에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다음 또 넘어가면 식물세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동물세포는요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동물세포는요 그냥 터지고 변화 없고 쭈그러드는 게 다거든요. 근데 식물이 훨씬 더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문제의 대부분은요 식물세포에서 출제가 돼요. 자, 식물세포 탐구 먼저 볼게요. 탐구 선생님이 이쪽 부분 설명하고 빈칸 다시 채워볼게요. 식물세포의 수분 흡수력이라고 해서, 자, 자료탐구 방금 했던 거예요. 고장에게 넣으면요 쭈그러들고, 등장에 한개 원형질 분리 상태, 그쵸? 저장에게 넣으면 팽윤 상태가 되죠. 자, 그러면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거라 선생님 밑줄을 쳤는데,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어떤 식물세포, 어떤 상태예요? 원형질 분리 일어난 거, 요 상태 되겠죠? 이 쪼글쪼글하게 줄어든 상태를 저장액에 집어넣었을 때 시시각각 변화를 본다는 거죠.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상태라고요? 쪼글쪼글한 상태에서 저장액에 집어넣은 상태. 자,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자, 보세요. 요 상태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부푼다, 그죠? 부푼다는 거는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의 X축을 보면은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니에요. 세포의 부피죠. 그치만 우리가 설계한 실험이 지금 어떤 변화를 갖고 오냐면 시간 흐름에 따라서 점점 부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상황을, 이 X축을 시간의 흐름이다 봐도 무방하겠죠. 대신에 뭐 딱 1초, 2초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X축의 흐름대로 진행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완성을 해볼게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어요. 쪼글쪼글한 상태죠. 맞죠? 그럼 처음에 여기 쪼글쪼글한 상태로 그릴게요. 자, 일단은 이 세포벽을 선생님이 세포벽 네모나게 그립니다. 네모나게 그릴 거고, 요 안에 그냥 쪼글쪼글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쪼글쪼글하게. 그 다음에 자, 세포의 부피 상대값이에요. 상대값. 우리가 1을 어떤 상태로 주면 좋을까요? 그죠? 등장액에 넣었을 그 한계 원형질 분리 상태. 그래서 이 점선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냥 그릴게요. 자, 네모나게 또 그렸고, 자,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태니까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그렸어요. 자, 그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부푼 상태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뭐 이런 상태로 그릴게요. 그리고 한없이 부푸는 건 아니라 그랬죠. 자, 여기 1.3까지만 부푼다고 했을 때 1.3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세포벽이 막
최대한 빵빵한 상태 이렇게 그릴게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세포막도 이렇게 막 밀고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거의 다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상태로 넣었을 때 이렇게 변했다가 점점점 이렇게 변하는 상황이죠. 자, 맞죠? 자, 이렇게 변한 이유는 뭐예요?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물을 흡수하면요, 이 세포 안에 있는 농도가 어떻게 변해요? 농도가 물이 타지기 때문에 농도가 낮아지죠. 자, 농도라는 건 삼투압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그리냐면, 자, 여기 10을 기준으로 할게요. 10을 기준으로 하고, 자, 이때가 돼도 농도는 0이 못 되죠. 왜냐? 농도가 0이 된다는 건 증류수인데 그런 상황은 못 옵니다. 맞죠? 그래서 자, 이렇게 그냥 대강 그리겠습니다. 한 여기 5까지 그릴까요? 5가 적혀 있으니까. 자, 쭉 직선으로 이렇게 쫙 연결하고. 그럼 이게 무슨 그래프다? 지금 선생님이 그린 이 직선이 삼투압이다. 쉽죠?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이거 쉬운 그래프는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차근차근 따라가 보세요. 자, 그래서 삼투압 해결했어요. 자, 다시 한번. 물을 먹으면서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쵸? 농도가 물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삼투압 계속 낮아지는 건데 0까지는 안 간다. 왜냐면 삼투압은 농도 개념이니까 농도가 0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스톱한 거예요. 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상태에서 요 상태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세포막이 세포벽을 아직 밀지는 못하죠. 아직 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팽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팽압이 생기는 시점 언제나? 자, 이렇게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본다면 1을 넘어서부터는 세포막이 세포벽을 밀기 시작한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팽압이 생성이 되고 어디까지 미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세포의 크기 변화가 없죠. 최대 크기입니다. 맞죠? 자, 크기 변화가 없다는 건요, 어떤 힘의 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고요. 물이 들어와서 팽팽해졌고, 그리고 밀었는데도 그대로다. 자, 물이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 삼투압과 미는 팽압이 평형을 이룬 같은 상태가 바로 요 상태입니다. 자, 그림으로 그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팽압이 증가하다가 같은 상태가 되는. 뭔 얘기냐면, 팽팽한 상태가 있어요. 좀 팽팽하게 그릴게요. 팽팽하게. 자, 삼투압이 이렇게 작용하죠. 삼투압 때문에 팽팽해진 건데, 이제는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팽팽해지지 못해요. 자, 분명히 삼투압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팽팽해지지 못한다는 건요, 이거와 반대 방향인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팽압이다. 그래서 이 최대 팽윤 상태에서는 삼투압과 팽압의 크기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야 세포의 크기가 안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지점에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그린 건 그럼 뭐다? 팽압이다. 팽압이다. 그리고 이 지점은 뭐다? 이 지점은 최대 팽윤 상태다. 맞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그래프가 기본적인 거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수분 흡수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할 건데, 이것도 이해만 하면 쉽습니다. 이해만 하면 흡수력. 자, 흡수력.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다. 능력. 자,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쭈글쭈글한 상태랑 팽팽한 상태랑 누가 더 물을 잘 흡수할 수 있을까요? 물을 흡수할 능력이 누가 좋을까요? 얘가 좋죠. 맞죠?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랑 배부를 때랑 딱 놓고 본다면 언제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배고플 때 많이 먹을 수 있죠. 자,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얼만큼의 물을 먹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얼만큼 물을 더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게 바로 수분 흡수력이에요. 그러니까
수분 흡수력은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즉 물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수분의 흡수력은 더 작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요,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제로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수분 흡수력이 이렇게 나타나요. 삼투압이, 삼투압은 농도죠. 농도가 클수록, 여기에 농도가 클수록 물이 많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얘가 클수록 얘가 커지고요. 근데 뭘 빼주냐면 팽압을 빼줘요. 자, 배가 부르면 흡수하기 어렵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삼투압 빼기 팽압이 수분 흡수력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그래프상에다가 수분 흡수력을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삼투압은 존재하지만 팽압은 0이죠. 그러면 삼투압 빼기 0이기 때문에 수분 흡수력은 곱 삼투압과 같죠. 그래서 겹쳐서 그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겹쳐서 그린 겁니다. 자, 지금 빨간색으로 그리고 있는 게 수분 흡수력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이제 팽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쵸? 쭉 감소하는데, 보세요. 여기는 삼투압과 팽압이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빼면 0이 되죠. 그럼 여기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선생님 편의상 직선으로 그냥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은 뭐다? 여기서 빨간색 선은 수분 흡수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릴 수 있으면 좋고요. 자, 아니면 주어졌을 때 해석이 가능하면 좋겠어요. 세 개가 동시에 나와 있으면 오히려 쉬운데, 세 개 중에 뭐 두 개만 나와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혼동스러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문제는 그렇게 출제가 되고요. 자, 근데 어떤 게 헷갈리냐면 삼투압과 흡수력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가 헷갈리지 않는 방법 하나. 삼투압은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 농도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0을 딱 찍었다. 자, 이렇게 딱 0을 찍었다. 그러면은 삼투압이 아니라 뭐다? 흡수력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채워볼게요. 17페이지 한번 채워볼게요. 자, 위에서부터. 자, 식물세포를 고정액에 넣어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는 상태. 물론 여기 빈칸은 없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원형질 분리가 있는 상태. 이때는 삼투압 높은 상태고요. 팽압이 존재하지 않겠죠? 이 상태니까. 2번,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식물세포를 저장액에 넣은 후에 변화를 본다. 이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맞죠? 삼투현상으로 물을 흡수하면서 삼투압 점점 감소하고 팽압이 증가한다. 그래서 팽윤 상태가 된다. 최대 팽윤 상태 요거고요. 이때는 수분 흡수력이 몇인 상태? 0인 상태. 0인 상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수분 흡수력의 정의 선생님이 설명 자세하게 했으니까 거기 쭉 읽어보면 되고, 두 번째 빈칸. 식물세포의 삼투압이 뭐 할수록 크다? 삼투압이 클수록 크고 팽압이 작을수록 크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탐구를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한 거고, 자, 왼쪽 편에 세 번째 전구, 메모 세 번째 거 한번 보세요. 별표. 자, 삼투 현상에 의해서 식물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올 때의 변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야 이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고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만약에, 근데 그런 문제는 선생님이 한번 찾아봤는데, 그런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어요. 뭐냐면, 반대 상황. 팽팽했던 이 식물세포를, 그죠? 고정액에 넣은 상태. 자, 그런 상태는, 물론 이거랑 똑같지만, 문제가 나온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이유가 왜냐면, 이 그래프를, 똑같잖아요. 똑같고, 지금 이거는, 요런 상황이면, 여기가 이제 0부터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는 뭔가 보기가 편해야 되잖아요.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도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근데 이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요렇게 읽게 되니까 조금 이상한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해석은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런 상태고, 수분 흡수력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현재 배부른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어떤 게 더 물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얘랑 딱 놓고 봤을 때 누가 수분 흡수력이 좋다? 얘가 지금 엄청 배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수분 흡수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능동수송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능동수송으로 넘어가서 18페이지고, 교과서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보고 있죠? 거기 자료들 같은 거 같이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은 Q&A에 올려주세요. 그 온라인 클래스에 Q&A 있습니다. 있어요. 찾아보세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자, 뭐 혹시나 해서 여기 이제 비치죠. 비치 있는데 그 교실이 딱 텅 비어 있는 거 이제 보이죠? 지금 텅텅 비어 있는 이 11반 교실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책상 뭐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능동수송. 능동수송은 일단 특징부터 좀 정의를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 확산과 삼투는요 능동수송의 반대의 수동수송에 해당이 돼요. 능동수송은요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운반차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촉진 확산과 공통점이죠. 기억나죠? 그리고 어떤 거는 이동하고 어떤 건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선택적 추가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거기 빈칸에 수송 단백질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아니면 뭐 운반체 단백질 이렇게 적어도 돼요. 포함 관계 아시죠? 근데 능동수송에 있어서 통로 단백질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운반체 단백질이라고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특징으로는 저해석 고농도로 농도 기울기를 거스를 수 있다. 자, 저해석 고농도로 농도 기울기를 거스를 수 있다.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항상 이 설명할 때 뉘앙스가 또 중요한 건데 저해석 고농도로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오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자, 얘는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도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녀석이에요. 자, 그러면 고에서 저로 이동을 못 시킬까요? 더 잘 시킬 수 있죠. 자, 이따가 또 설명을 할게요. 저에서 고로 이동할 수 있다. 세포 외부와 농도 차이를 유지시키는 기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고에서 저로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확산에 의하면 농도 차이가 유지가 안 되죠. 다 평형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 상태가 뭐예요? 죽은 상태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건요 외부와 뭔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의 혈액의 혈장과 적혈구 속의 이온 농도 보면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칼륨과 나트륨 농도를 비교해보면 적혈구 내부에는 칼륨이 많고 혈장에는 나트륨이 많죠. 생명과학 1에서 신경 파트 공부하면은 이 휴지전이 이때의 상황 이 지금 칼륨과 나트륨의 이 농도 구배 때문에 휴지전이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지가 된다. 이게 바로 능동수송에 의해서 나타난다. 만약에 확산이라면요 같아져야 되겠죠. 그죠?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에너지. 그래서 자 에너지 사용. 우리가 에너지를 안 쓰면 귀찮아서 막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죠. 마찬가지. 세포도 마찬가지. 계속 에너지를 사용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에너지를 사용해야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시켜야지 이 농도가 유지가 되고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 저에서 고로 이동할 수 있는 게 고에서 저도 이동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동을 시켜요. 맞죠? 확산이라고 한다면 언제 멈춥니까? 농도가 같아지면 멈춰요. 근데 능동수송의 경우에는요. 고에서 저로 계속 퍼요. 한 방향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농도가 역전되겠죠? 저에서 고로도 계속 퍼나를 수 있다. 이게 바로 능동수송입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만 외우면 저에서 고로만 가는 게 능동수송이다. 그럼 어떤 특수한 실험적인 상황에서 고에서 저로 가는데 이게 능동수송이야? 헷갈릴 수 있어요. 정확한 개념은 그냥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 퍼나르는 거죠. 평형이 되건 말건 간에.
자, 그래서 계속 나르다 보면 이 세포 내에서는 항상 이쪽이 적고 이쪽이 많기 때문에 저에서 고루 나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능동성의 개념은 한쪽 방향으로 계속 나르는 거다. 에너지를 사용해서. 맞죠? 그 다음에 거기 중요한 거,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동. 이게 나와 있는데, 사실 생명과학 1에서 이제 다뤘던 거죠? 간단하게 나오죠? 자, 여기서는 이제 생투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게 보면은, 첫 번째 과정, 나트륨 몇 개? 3개가 달라붙죠. 나트륨 3개가 이 운반체 단백질에 붙습니다. 이거 어디 상황이냐면 세포 안쪽에서 붙어요. 자, 그러면 뭔가가 결합한다고 하는 거는 구조가 조금씩 바뀝니다. 아시겠죠? 자, 결합하면 구조가 바뀌어요. 자, 그 구조의 변화가 뭘 유발하냐면 주변에 있던 ATP를 분해시켜서 이 AT가 뭐예요? 트리. 3개란 뜻이죠. 자,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입니다. 인산기가 3개가 붙어 있어요. 아, 또 뭐냐면 ATP 구조 빨리 살펴볼게요. 자, 당이 있고요. 염기가 있고요. 여기에 인산기가 3개가 붙어 있어요. 인산기가 3개. 보통 P라고 그냥 씁니다. P. 그래서 여기 P인데, 자, 이게 트리포스페이트라서 ATP고요. 얘네가, 그러면 ATP가 어떻게 에너지를 발생시키냐면, 이 결합을 끊을 때마다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을 때 에너지 생기고, 여기서 한번 끊을 때 에너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ATP라는 녀석은 에너지를 2번 낼 수 있는 녀석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여길 끊으면 인이 2개 남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ADP라고 부르는 거고, 맞죠? 여길 끊으면 A 하나, 그럼 모노라고 해서 AMP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뭐 잘 여러분들이 보긴 어렵겠죠? 자, 어쨌든 ATP가 ADP로 되면서 에너지가 발생. 그 에너지의 근원이 뭐냐면, 자, 보세요. ATP의 근원이 뭐냐면, 에너지의 근원이 뭐냐면 이 인산기를 붙이는 겁니다. 붙이면요, 이 인산기는 또 전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백질이라는 녀석은 입체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입체 구조는 어떻게 형성이 돼요? 보통은 이 정전기적 인력, 즉 지 자체 내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어떤 결합, 그 규칙적인 결합에 의해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새롭게 하나 딱 붙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혼란이 오죠? 그러면서 다시 구조가 바뀌는 게 바로 이 인산화의 역할입니다. 인산기가 붙으면 그래서 단백질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너지가 생성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조가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냐면, 바깥쪽으로 아까 결합했던 나트륨을 버리고요, 칼륨이 결합하기 적합한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칼륨이 붙으면요, 또다시 구조가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 인산기를 떼어내도록 구조가 바뀌어요. 자, 그래서 다시 원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포 바깥으로 3개의 나트륨을 퍼내고, 나트륨 이온을 퍼내고 2개의 칼륨 이온을 세포 안쪽으로 들여보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빈칸 2번째는 인산화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났죠. 세포 내 섭취와 세포 외 배출인데,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세포막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죠. 자, 이쪽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수동수소. 그쵸? 그리고 그거보다 큰 것들은요, 크거나 뭐 이온을 띠고 있다, 전하를 띠고 있다, 그런 것들은 단백질의 도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큰 것들은요, 그러니까 단백질 통로가 있는데 그것보다 큰 것들은요, 그러면 이 방법으로 못하고요, 아예 막 자체로 감쌉니다. 그게 바로 세포 내 섭취와 세포 내 배출이에요. 이해되시죠? 엄청 큰 것들. 그래서 세포 내 섭취를 내포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바깥으로는 반대 방향이에요. 그냥 반대 순서로 하면 되고, 외포작용이라고 한다. 이때 둘의 공통점은요, 자, 이렇게 막이 엄청나게 막 변화가 일어나죠? 당연히 ATP가 필요한 과정이에요. 에너지. 그래서 두 번째 거기에 ATP가 이용된다. 뭐 굳이 예를 나누자면요, 식세포 작용과 음세포 작용으로 나누는데, 그거는 이 들여보내는 이 크기에 따라서 나눕니다. 크면 식세포, 그리고 작으면 음세포.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는 백혈구의 식균 작용도 이 내포 작용 중에 하나다. 그럼 식균 작용할 때 당연히 ATP가 필요한 거겠죠. 그 정도. 19페이지로 넘어가서 외포 작용도 ATP가 필요하다. 그 정도로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동수송과 능동수송 비교하는 게 있는데, 자, 그것도 탐구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꾸몄습니다. 인공막 이렇게 있고요. B는요, 여기에다가 물질 X라는 거를 첨가시켰어요. 막에다가. 그리고 안쪽에 이제 포도당을 주입하고 본 거죠. 그랬더니 A 상태에서는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근데 이동을 하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 안쪽에 있는 게 조금씩 기어 나온 거죠. 뭡니까? 수동이 아니라 뭐예요? 단순 확산이죠. 단순 확산. 그러니까 포도당 같은 애는 원래 인지지를 통과하기 어렵지만 통과하는 애들이 굉장히 적게 있다는 뜻이에요. 뭐 그거는 요 자료 보고 해석하면 되지. 틀린 거 아니에요? 포도당은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항상 생명과학은 100%라는 거 없고요. 이 자료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든지 뭐 나온 게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B 상태, 물질 X를 첨가한 상태는요, 포도당 굉장히 잘 이동했어요. 그러면, 자, 이거는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 확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통과한 거기 때문에. 맞죠? 근데 B는요, 물질 X를 통해서 빨리빨리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죠.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면요, 이 B가 중요한데, 자, 그럼 이 상태로만 봤을 때는 B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촉진 확산이다. 이거는 조금 공부한 학생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잘 듣고 따라온 학생들은요, 두 번째까지 생각이 가능해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능동 수송일 수도 있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가 분명히 고농도입니다. 포도당 여기 넣었기 때문에. 고에서 저로 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보기에는 빨리 나갔다 촉진 확산. 끝. 근데 이 개념이 정확한 학생들은요, 능동 수송일 수도 있어. 그쵸?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걸 보니까. 고에서 저로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런 실험적인 상황이 주어지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후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둘을 판가름해주는 건 누구냐? 둘 중에 얘입니다. 얘. ATP 농도를 바꿨을 때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능동수송이 아니란 얘기죠. 왜냐? 능동수송은 ATP에 의해서 뭡니까? 이 수송하는 능력이 바뀌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ATP의 농도를 달리해줬을 때 이동 속도가 둘 다 안 바뀌기 때문에 ATP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뭐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여기에 뭐 ATP가 아예 없었다 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1번을 하면 되겠죠. 그거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런 조건 없으면 둘 다 한번 의심을 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B는 촉진 확산이 일어난 경우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밑에 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뒤에 문제 풀고 다음 시간에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